안녕하세요. 백세 시대 백세코인 백호 인사드립니다. 기존 시간까지는 오태민 교수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관련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그 책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해설을 하고 또 비트코인의 전망을 밝히고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고 달러와 연관성,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계속 살펴볼 텐데 너무 딱딱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기술적인 설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업비트의 초기 화면인데요. 업비트의 초기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비트코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영어로도 화면이고요. 한국어로는 여기 KO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첫 화면입니다. 비트코인의 현재의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차트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시점이 있었죠. 그 이후로 눌림 이후에 완만한 상승,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보듯이 코인 차트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자, 가상화폐 기술적인 대응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기술적인 대응 요령인데요.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하고 이런 기법이죠. 물론 단기적으로 길게 보고 5배, 10배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도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얘기할 때의 저항이 있고 또 지지 자리가 있죠. 저항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저항 7자리. 저항 7자리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저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지지 자리가 있죠. 지지의 7자리는 저항과 반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지지는 이렇게 봅니다. 저항의 7자리, 이동평균선, 그다음 일목구름층, 자릿수, 매물대, 그다음 피보나치, 그다음에 쌍봉, 삼봉 이런 것이 다 저항인데요. 오늘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식에서도 저항의 7자리, 지지의 7자리 이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요령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 다 다룰 수 없고요. 앞으로 이 내용들을 다 다뤄보겠지만은 오늘은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것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기본 차트입니다. 기본 차트에 이동평균선 정도가 나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동평균선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차트를 이렇게 좁혀서 보게 되면은 큰 그림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올랐었던 5,700만 원대에서부터 이제 하락을 하고 그다음 반등이 나와서 4천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이제 눌림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디서 지지를 받고 또 어디가 저항이었는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죠. 이평선 기준으로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 또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고 하락을 했을 때 이평선을 깼을 때는 어디서 지지받았는지 확인이 잘 안 되죠. 이럴 때는 일주, 한 달 이걸 다 체크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봉 차트죠. 주봉 차트를 보니까 주봉 차트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이 됐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오죠. 여기가 저항이 됐고 그 다음에 아래로 빠졌을 때는 어디가 지지됐는지 주봉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것도 월봉 차트를 봐야 되겠죠. 한 달. 자,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지받았다가 약간 빠졌다가 반등하고 약간 주춤거리고 이게 다 이동평균선 기준이죠. 근데 이동평균선은 다 설명을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단기적으로는 분봉 차트에서는 저항과 지지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지만 일봉, 주봉, 월봉 차트에서 지지를 받고 그 지지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저항에서 저항을 살짝 돌파하고 빠졌다가 다시 그 위로 올라서는 경향도 있고 하니까 이평선은 100%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대응하기 좀 어렵다라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일봉 차트고 데이죠. 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어느 선을 깨고 여기가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서 지지를 받을 자리를 깨고 계속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맞고 주춤거렸다가 또 저항을 돌파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은 단기적으로는 저항과 지지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100%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항의 7자리에서 첫 번째로는 60, 120, 240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물론 1봉에서의 5 이평선, 20 이평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선은 60일, 120일, 240일. 주봉에서는 60주, 120주, 240주. 월봉에서도 60월, 120월, 240월. 이런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런 자리들은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차트 설정에서 이제 지표를 들어가서
지표에서 무엇을 하나 넣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목구름층. 일목구름층은 이치모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목균형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를 넣습니다. 일목균형표 넣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동평균선도 있어요. 이동평균선 여기 있죠? 이동평균선 이렇게 이동평균선 넣고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만 딱 넣어봤어요. 자, 일목균형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봅시다. 일목균형표요. 일목균형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봅시다. 일목균형표는 과거에 거래되었던 매물대의 흔적을 앞으로 보냅니다. 선행스팬 1이 있고 선행스팬 2가 있고 또 기준선이 있고 또 전환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항과 지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구름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구름층이 만들어지는 이런 자리들 있죠. 그런 자리들. 이게 다 구름층인데 그럼 이 구름층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과거에 거래되었던 것들이 앞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층 하단이 지지를 설명하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과거 많이 거래되었던 가격대를 앞으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일목산인이라는 일본 사람이 일목균형표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이 구름층에서 구름층 하단 자리가 지지가 되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층 하단 자리에서 지지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구름층 상단이 저항인데 저항을 돌파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돌파를 했어요. 그럼 다시 또 구름층으로 들어왔죠.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또 구름층 하단이 지지 포인트, 구름층 상단이 저항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의 60, 120, 240 일봉, 주봉, 월봉에서의 이평선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지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일목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기도 하고 일목구름층 하단이 지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이 3봉 추세 고점 저항이 되고 3단 저점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할 때에 이렇게 그어봐서 이게 3단 저점에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죠. 3단 저점에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이면서 동시에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치모쿠 클라우드의 구름층 하단이 왔을 때가 또 지지가 되니까요. 일목구름층 하단 그리고 3단 저점 이 두 개의 지지 포인트 바로 이 포인트에 왔을 때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현재는 구름층 상단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구름층을 벗어나죠. 이렇게 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런데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금씩 밀린다? 그러면 구름층 하단을 확인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점을 연결했을 때 3단 저점 지지라인 바로 여기입니다. 3단 저점 그 다음에 일목구름층 하단 여기 왔을 때는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평선과 일목구름층 이것만 체크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외에 체크해야 될 지주 이외에 좋은 참고할 좋은 기술적 지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MACD, 스토캐스틱, RSI 이것도 좋은 지표예요. 그러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지표는 RCI 그리고 CCI입니다.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이외에 참고할 좋은 기술적 지표 RCI 그리고 CCI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평선과 일목균형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동평균선은 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요. 이동평균선은 20일이면 20일 주가의 평균, 60일이면 60일 주가의 평균을 이어서 차트로 표시를 하죠. 자, 업비트 화면이고 이게 기본 차트죠. 여기 오른쪽에 트레이딩 뷰가 있어요. 트레이딩 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뷰의 사이트를 들어가면 트레이딩 사이트거든요. 트레이딩 뷰의 초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죠. 이것만 보고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지표 인디케이터에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동평균선도 넣고 다른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을 추가하거든요.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지표를 추가했을 때 앞에 화면과 확연히 다르죠. 앞에 화면은 주가의 움직임, 암호 앞에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보여주는 차트이고 여기다가 기술적 지표를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CI, RCI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거죠. 포함시켜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RCI와 CCI를 어떻게 보고 대응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만 제가 말씀드린다 했고요.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정확하게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지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지지 포인트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것을 참고하십시오.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여기서 이평선과 일목균형표를 같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래 꼬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을 잘 봐야 되는데 아래 꼬리를 길게 달 때는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와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두 개의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거와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층의 이 하단에 왔을 때 지지 가능성이 높다. 여기 왔을 때 지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하단이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이평선, 일봉에서의 이평선이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주봉과 월봉을 확인하는 게 좋다. 이게 주봉이죠. 주봉과 월봉을 확인한다. 주봉과 월봉을 다 확인한다. 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것은 현재는 비트코인이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중간에 와 있다는 거죠. 중간에 왔습니다. 그럼 어떤 걸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는지 체크해야겠죠. 구름층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서 구름층 하단을 향해 갈 때는 이제는 매수 포인트로 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조금 전에 표시했던 저항의 7자리, 지지의 7자리, 여기서 두 개 이상이 겹쳤을 때가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항도 이평선 자리와 일목구름층이 같은 자리를 가리킬 때, 그때가 저항이 되고, 지지도 이평선과 일목구름층이 같은 자리를 가리킬 때는 지지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거, 삼봉 추세 고점이라든지 3단 저점, 이런 것들이 결부됐을 때는 저항의 효과, 또 지지의 효과가 또 커지게 됩니다. 자, 다시금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하단 자리에 왔을 때 그리고 3단 저점을 연결했을 때, 추세죠. 바로 여기거든요. 이 저점과 이 저점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자리와 일목균형 구름층 하단 자리가 거의 일치하잖아요. 바로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 7자리, 지지 7자리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7자리가 두 개 이상이 같은 자리를 안내를 할 때, 이 자리 여기와 삼봉 추세 고점, 이평선과 일목구름층, 그 다음에 삼봉추세 고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할 때는 저항이 강하다. 그리고 이평선과 일목구름층과 3단 저점, 이렇게 세 가지의 지표가 가리키는 자리가 거의 동일할 때는 거기가 지지로서 강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가 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구름층 상단을 넘어섰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는 또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삼봉 추세 후 고점, 저항을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삼봉 추세 후 고점 자리가 저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릿수 저항, 매물대 저항, 피보나치, 그다음에 쌍봉, 그다음에 RCI, CCI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